안녕하세요. 빠공시대 우리 예비골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성실한 성실쌤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의 이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네 했더니 벌써 예비 고1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여러분이 대입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모아서 여러분이 전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야겠다 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우리 빠꽁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꼭! 먼저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우리 통합 과목이라고 해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6과목을 통합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과목과 똑같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2학년, 3학년이 가서는 주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을 여러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리 저 2학년 되면 이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미리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문과 혹은 나는 이과 쪽으로 가야지 이과에서는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미리 챙겨 두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4가지의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요. 여기 다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독서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에 가서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이지만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 2과목은 필수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 2과목 중에서 여러분 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교육 과정을 한번 꼭 살펴보세요. 이 2가지를 다 배우는 학교인 건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배우는 학교인 건지 이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가서는 여러분 2학년 때는 수1과 수2를 배우게 될 거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3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이 중에서 나는 이게 땡기는데 하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우리 문과 친구들은 대부분 조금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기하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2개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 수능에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그냥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사회와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회 같은 경우는 무려 9개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는 이런 과목을 배우는구나, 이런 걸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사회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자,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서 2학년, 3학년 때 이 중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곧 수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난 세계지리가 재밌네 하고 세계지리, 그다음에 한국지리 이렇게 2가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지리 선생님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으로 넘어가 보면요. 과학은 원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예상한 바로 이과생들이 주로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대에 가서 대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수시를 거의 80% 정도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시를 좀 줄이고 정시를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수시가 지금은 목표치는 60%로 뽑고 그다음에 정시는 40%로 뽑는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에 가면은 이것들이 정확하게 2023년 4월 30날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딱 이렇게 발표가 될 건데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로는 여러분 정시는 조금 더 늘어나고 좀 수시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수시가 60%,
정시가 늘어난다 하지만 그래도 수시가 아직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부터 만약에 대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가 딱 시작이 될 때부터 여러분은 대입 준비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시대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선생님이 쏙쏙 뽑아서 왔어요. 자, 우리 대입에 미반영되거나 혹은 아예 생활기록부에 사라지는 것들이 6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방과후 활동 내용이 주로 아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규 동아리는 학교 내에 있는 그냥 동아리, 원래 있는 동아리고요. 자율 동아리는 우리 학생들이 요구해서 만드는 동아리예요. 그런데 이 자율 동아리가 없어진 대신에 우리 교내 동아리는 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500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동아리 선생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교내에 있는 동아리를 꼭 확인하시고 내가 진로로 이 방향을 가겠다 하는 거기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셔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규 동아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단체 활동. 선생님 시대는 아람단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부적인 청소년 단체 활동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 활동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수상 기록도 모두 다 대입에서는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우선 개인 봉사 활동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선생님 그럼 봉사 활동이 아예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개인 봉사 활동은 바깥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없어지지만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다 생활기록부에 다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약간 사범대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리 봉사 관련 담당 선생님이나 혹은 담임 선생님께 저 이런 봉사활동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교내에서 그거와 관련된 교육 봉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없어졌지만 교내에서 내가 원하는 봉사활동을 미리 계획을 하고 그것을 담임 선생님 혹은 관련 선생님께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은 생기부에 기재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예전에는 뭐 100권을 읽었다 하고 막 엄청나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독서 활동이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의 내용이 적혀지진 않지만 미반영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세특이나 혹은 이제 교과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영어에서 무슨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하였다라고 선생님께서 써주시거나 혹은 담임 선생님께서 행특에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을 하면서 진로 활동의 내용칸에 독서 활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독서를 아예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세요. 여러분이 진로와 관련된 그런 독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교과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께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시를 하게 되면 면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면접관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어떤 책을 읽었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독서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추천하기로는 여러분 진로와 관련된 그런 독서를 한 학기당 최소 한두 권씩은 꼭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내용이고 내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도 꼭 기록을 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 이것 또한 생활기록부에 미반영되었지만 수상 기록은 세특, 행특,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내에서 이런
대회가 열린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상 경력이 미반영 된다는데요? 아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교과 선생님께서 이 학생은 뭐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그래서 글짓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라고 그 교과 선생님께서 그 세특에다가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아주 좋은 그런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알겠죠? 우리 봉사활동은 미리 계획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독서활동 세특에서 행특에서 진로활동에서 쓸 수 있으니 독서는 한 학기에 한두 권씩은 꼭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 교내에 있는 그런 대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예비 고1 친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면적으로 우리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확산이 날로 좀 심해지고 있는데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선 첫 번째로 시험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수업 양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10개를 배우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다 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냥 쉽게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중간고사 때 첫 시험 때는 약간 더 쉽게 내세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 가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점수가 높잖아 하면서 기말고사 때 팍 어렵게 내신단 말이죠. 이 중간고사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첫 이 중간고사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래서 쉽게 내시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의 내용, 국어와 수학과 영어는 교과서 수준의 내용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시험이 쉬워졌다. 코로나19의 온클로 인해서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중상위권 학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예 공부를 놓거나 아니면 아예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나 딱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상층, 그 다음에 하층 이렇게. 그래서 이 중상위권의 친구들이 이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온클 너무 지겨워, 이거 내가 집중하기가 힘들어 하면서 그냥 핑계대고 연필을 두지 마시고요. 열심히 해보세요. 이번에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상층을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중요해졌죠.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학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모두 다 버리시고 스스로 찾고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외우고 문제를 답안지를 맞춰보고 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지금부터 열심히 들이세요. 알겠죠? 우리는 의지하는 것에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끊어버리고 우리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생은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씩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달리기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체육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온라인으로 어떻게 뭐 달리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주로 지필평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필평가를 어디서 낼까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주로 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평가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뭐 수행평가 한다고 뭐 만들고 뭐 그리고 뭐 조별로 모여서 뭐 이렇게 회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행평가가 그냥 1대1 그냥 1번 답 문제, 자 주관식을 풀어라. 1번 답 뭐냐, 2번 답 뭐냐,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수행평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수행평가 역시 잘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또 하나는 우리
학종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교과서의 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그 학생의 학습 태도가 어땠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적는 그런 칸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진짜 별표 100만 개를 여러분 따봉따봉 이거 여러 개를 주고 싶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항목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제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해졌냐? 바로 교과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이 세특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자,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한 거, 그 다음에 상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뭐 책을 읽은 거, 그 모든 것이 다 세특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학교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생활기록부에 적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게 출석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클릭할 때 9시까지 클릭을 해야 되는데 한 5분 늦고 이러면 그게 다 여러분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 온크를 했을 때 절대 늦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화면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 이 학생은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화면으로 보였을 때 선생님 그냥 틀어놓고 막 딴짓하고 틀어놓고 음악 듣고 뭐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세특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 선생님이 써주시는 이 세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 렌즈가 깨질 만큼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집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온라인에서 선생님이 토론 혹은 발표, 뭔가 토의, 느낀 바를 좀 말해봐라 이런 것을 시키셨을 때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 세특이 아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중학교 때 벼락치기 했던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 벼락치기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시험 일주일 전에 볼 수가 없어요. 국어, 영어, 사회 각 과목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그날 만드는 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등학교의 그 내용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클래스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잡고 시험이 쉬워졌대. 자, 이번엔 기회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매일매일 온라인 클래스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를 풀어내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수시에서 큰 승산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온 우리 새내기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고민이 있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면 우리 빠공시대 고민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선생님이 친절히 여러분에게 답글을 남길게요. 알겠죠?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